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4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 4월부터는 2026년도 기존 세법을 적용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런데 2026년도 첫 시험이다 보니 개정된 내용들을 막 많이 출제한다. 그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된 사항들 좀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개정된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것 같은 내용들로만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서 시험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법 보고요. 그 다음 소득세법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크게 개정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질에 기반해서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혹은 법인 같은 것들을 허위로 설립해서 또 발급했다.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반대로 수취할 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매겼습니다. 자,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4%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하겠다? 더 강화하겠다. 이러한 탈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발급한다 그러면 4%의 가산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면세 부분인데요. 우리 면세 파트에서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서 혹은 단순 가공 식품이 있다 그러면 면세 쪽으로 들어갔죠. 자, 우리 마트에 갈 때 마트에서 김치 구입하시는 경우 포장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런 김치는 원래는 과세예요. 원래는 과세인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죠, 기간이.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요. 바로 과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트에서 사 먹는 뭐 김치라던가 그러한 것들 있죠? 걔들은 이제 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서 김치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판매를 할 때 포장을 하긴 하잖아요. 단순 포장, 비닐 포장하죠. 그런 경우는 면세 쪽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트에서 구입한 김치는 과세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김치는 면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축소되었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하실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10,000원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부가가치세 10,000원이었는데 이제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20,000원이었는데 10,000원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떨어졌죠. 그죠? 자, 이제 전자신고는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10,000원까지 빼주면서 전자신고 해라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반으로 끊고 5,000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 세무사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축소하냐, 축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런 사항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제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득세법에서 급여 파트입니다. 근로소득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원래 요건이 어땠죠,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생산직 근로자. 두 번째,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 세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금액이 더 커졌어요. 월 정액급여는 260만 원 이하, 그 다음 총 급여액은 3,7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거죠.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육수당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었고요. 우리 보육수당은 또 급여 입력을 할 때 6세 이하 자녀가 있고 보육수당 받고 있다 그러면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갔죠. 근데 이제 1인당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해서 40만 원이고요. 3명이다 그러면 또 1인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만 원을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이라는 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의 소득 요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말정산 파트예요. 우리 연말정산 입력을 할 때 뭐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이러한 것들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때 교육비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은 보겠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 자녀가 23살인데 알바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겁니다. 그럼 소득은 초과를 했기 때문에 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특별세액 공제를 못 받았죠.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소득 요건 자체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자녀가 직장을 다니던 알바를 많이 하던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였죠. 나이와 소득 보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료비와 동일하게 봐주시면 돼요. 의료비와 교육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교육비 소득 공제에 대해서,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득은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학원비에 대해서도 일부 변경이 되었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파트의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에서 학원비 공제되는 대상이 누구였죠, 원래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했었죠. 그죠?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고 나머지 뭐 초, 중, 고등, 성인, 대학생 이러한 학원비는 공제가 불가능했죠. 근데 추가가 되었습니다. 신설.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를 공제해주겠다. 자, 그래서 추가가 된 거는 2학년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생 2학년 이하. 9세 미만이니까 8세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세까지. 여기에 대한 학원비가 가능한데 다만 예체능 학원만 가능해요. 예체능 학원만. 그러니까 수학학원, 영어학원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능학원의 범위를 보시면 음악, 미술, 미용. 체육시설은 뭐 합기도장, 그 다음에 뭐 허가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러한 학원들에 대해서는 2학년 이하다, 저학년이다 그러면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요, 우리 연말정산 파트에 입력할 때 좀 자주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공제 쪽을 볼게요. 자, 우리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요,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중복 공제 가능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학원비 봤었죠.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비 세액 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가능하죠. 그죠? 자, 이렇게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데 교육비 중에서도 신용카드 중복 공제 안 되는 교육비가 있기는 합니다. 자, 학교, 대학원 포함, 뭐 대학교 등록금 이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이러한 것들은 불가능한데 이제 제외 대상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얘들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교육시설 및 학교의 기간에 학위 취득과정 수업료 안 되고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자, 이것도 사실은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월세세 공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월세세 공제 조건이 뭐예요? 원래 조건.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 두 번째,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 세 번째, 85제곱미터 이하거나 또는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때 가능하다. 세 가지 요건에 다 부합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세대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A가 있고요. B가 있겠죠. 둘이 배우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B가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요.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간 거예요. 근데 둘 다 월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는 B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B가 세대주기 때문에 B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했고 A는 세대원으로 들어갔겠죠. 불가능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 A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말 부부라면 세대원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둘 다 월세 세액공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도 있긴 합니다.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 군구에 있을 것.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무주택자일 것. 자, 예를 들어서 B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주택 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 B는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부모님도 무주택자일 때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더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인데요. 다자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아까 대상주택 어떻게 봤죠? 85제곱미터, 시가가 4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 자녀가 3인 이상이다. 그러면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겠다?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는 그대로예요. 4억 원 이하일 때 월세 세액공제 적용해주겠다. 그러니까 면적을 조금 더 늘려준 거죠. 자, 지금 자녀를 누구로 보냐라고 했을 때 뭐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 손녀까지 다 포함입니다. 자, 면적이 더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월세 세액공제에서 세법 개정 내용 있죠. 뭐 주말 부부라던가 다자녀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개정이 되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소득세 이론 파트입니다. 자, 우리 배당 있죠, 여러분. 배당 소득. 언제 분리과세예요? 요건이 뭐예요?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하겠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분리과세 요건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신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 소득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2천만 원 초과하면 원래는 분리과세 안 되죠. 종합과세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배당 소득을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고배당 기업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요. 또는 배당 성향이 25%인데 전년 대비 10% 이상 더 배당을 해줬다. 라고 했을 때 고배당 기업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리고 3억 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 20% 세율을 매깁니다. 그래서 종합과세할 때보다는 세금이 굉장히 낮게 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유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배당 많이 해주고 그만큼 투자자들도 투자 많이 해서 배당 받아가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도 소득세 이론 파트고요. 임목 벌채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해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나무를 키워서 5년 동안 키워서 양도했다. 근데 연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까지? 3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개정 이유를 보시면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3천만 원까지 증가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잘 정리하셔서 시험 좋은 결과 얻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